2달 이상을 기술자의 손에서 다시 한번 키운 고기거든요. 지나가던 장사꾼이 쭉 보고 저거 그냥 200만 원에 가져갈게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소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맛이 없는 소라는 건 아닌 거죠. 저는 춘천에서 드라이에이징 한우와 로컬 야채를 판매하고 있는 파파스컷 대표 허경입니다. 파파스컷의 파파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열망하는 아빠들이고요. 컷은 우리가 고기를 자르고 농산물을 자를 적에 자르는 형상, 수확하는 형상을 형상한 거거든요. 지속 가능한 아빠들이 수확하고 자르는 고기, 소통하고 싶은 아빠의 의미도 있어요. 딸을 키울 적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딸이 이제 말을 배우고 말에 논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빠보다는 엄마 말을 더 잘 듣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약간 박탈감이 있었죠. 근데 사실 제가 엄마처럼 섬세하게 말을 해준다든지 걔의 마음을 알아준다든지 이런 거는 좀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랑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요리를 하는 노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아빠들이 자르고 수확하는 야채와 고기지만 이 고기를 가지고 저희 같은 아빠들이 가족들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어요. 아빠들이 함께하는 쉬운 요리가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농민들이 세운 회사의 팀장들이었고요. 한 명은 매장의 판매 전문가였고 한 명은 로컬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소통하고 지역의 사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략을 짜는 사람이었고 세 친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드라이에이징은 그냥 드라이 고기를 말리는 거고요. 에이징 숙성이죠. 고기를 말리면서 숙성하는 건데 고기를 말리게 되면 일단 육즙이 응축이 됩니다. 맛이 더 진해지게 되죠. 고기를 말리면서 숙성하는 거는 좀 장기간 숙성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장기간 숙성을 하면 고기 내부에 있는 효소들이 고기를 끊어내면서 맛성분을 막 방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감칠맛이 많아지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드라이에이징 상식이고요. 저희가 또 생각하는 거는 겉에 토착 미생물들이 붙게 돼요. 효모나 곰팡이 같은 것들이 붙으면서 고기가 숙성되는 거 이상의 독특한 향이나 풍미를 내게 되거든요. 그것을 드라이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50일 이상 60일 정도까지 드라이징 하는 거를 선호해요. 그래야지 토착 미생물들이 고기에 붙어서 작용을 하고 풍부한 향을 내는 시간을 60일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이상 되면은 더 깊은 풍미를 내지만 그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60일 이하로 좀 끊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꽁치하고 가메기 일반 소고기랑 드라이징은 전혀 다른 카테고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소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소고기가 이렇게 비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꽁치랑 가메기가 가격이 틀리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라이징한 고기랑 일반 고기랑은 카테고리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2달 이상을 기술자의 손에서 다시 한번 키운 고기거든요. 이건 가공이 아니라 저희는 키운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키우냐면 일반 고기는 비닐 속에 발라놓고 그 안에서 숙성을 일으키죠. 근데 얘는 처음에 숙성할 적에 포장이 없는 상태로 그냥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그 바람과 그 낮은 온도와 그리고 수많은 미생물들과 싸우면서 다시 한번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고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더욱더 맛있고 더욱더 거칠지만 소화도 잘 되고 맛있는 고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늑다리는 매입하면 안 되니? 늑다리는 안 되나? 그때는 늑다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이든 암소를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암소를 키우면요 새끼를 2~3마리를 낳고 나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낸 거에 의하면 한 번 새끼를 낳으면 70만 원 정도가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랑 새끼 낳는 거랑 계산을 하니까 이분들이 60개월 정도 선에서는 다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새끼를 정말 잘 낳고 좋은 새끼를 낳는 암소들은 새끼를 계속 낳아야 되는데 얘를 처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던 장사꾼이 쭉 보고 저거 그냥 200만 원에 가져갈게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정상적으로 매입해가지고 상품화 시키기를 바라는 거죠. 늙은 소, 그 다음에 지방이 없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 소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룹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웨데이징을 계속 연구를 했거든요. 2등급 정도 소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것까지는 상품화를 시켜놨는데 그 나이든 암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든 암소를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고민을 하다가 드라이에이징이라는 걸 알게 됐고 드라이에이징을 도입하게 됐죠. 이렇게 얘기하면 소비자들 얘기하죠. 나이든 암소 갖다가 좋지도 않은 소 갖다가
드라이에이징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소를 30개월 정도 키워가지고 먹는 나라도 있고요. 85개월 정도 암소를 가장 맛있는 소라고 얘기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거는 국가와 그 취향에 따라 틀린 건데 그 소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맛이 없는 소라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는 80개월 정도의 소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 그 소가 가장 맛이 풍미가 적당하게 드는 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소를 드라이징 하기 때문에 더 맛있는 소를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옥개미 열적에 이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이 플라스틱. 지금 저희는 이렇게 편백나무 트레이, 다회용 트레이에다가 종이 호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일반 고기를 여기다 한다 그러면 하루만 지나면 육즙이 쭉 나갈 거예요. 근데 드라이징 고기 이 상태로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저희는 진열을 하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해놔도 육즙이 흐르지가 않아요. 육즙 때문에 발생하는 그 포장이 필요가 없다. 일반 고기 같은 경우는 언제 육즙이 고여가지고 흐를지 모르니까 접시형 트레이에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것도 다 뺄게요. 이 상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종이를 한 번 더 싼 다음에 드리거든요. 종이 포장이 가능하죠. 여기 세트도 있어요. 팀장님이 인터뷰 잘하셨는데. 확실히 다르네요. 일단 부드러워요. 일단. 그러니까 씹힐 때 뭔가 뭐지? 굉장히 좀 향긋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표현이 안 되네.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저는 원래 채식을 주로 했었던 사람이었고 고기를 소화를 못 시키는 체질이었어요. 근데 드라이징 고기를 만나고 나서 고기를 잘 먹게 됐죠. 일단 감칠맛이 틀려요. 소금을 안 찍어도 그냥 생고기로만 먹어도 될 정도로 고기의 맛이 배에 있는 게 있고요. 부드럽기로 따지면은 웨데이징도 부드럽긴 하지만 드라이에이징은 더 장기간 숙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숙성에서 오는 부드러움이 더 크죠. 소화 안 되거나 이런 분들한테 일단 첫 번째로 강추하고 싶고요. 새로운 맛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같은 아빠들 양념 많이 안 쳐도 달걀 프라이처럼 고기만 딱 얹어서 한 3분 정도 구웠는데 아이가 오 맛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요리하고 싶으신 분들 드라이징의 키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버터는 하지 말아라. 풍미가 좀 약한 고기의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부재료거든요. 근데 특히 한우나 드라이징처럼 풍미가 있는 고기에 버터를 쓰는 거는 저는 고기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이징 처음 구우시는 분들은 버터를 쓰지 말아라. 여러 가지 향신료나 소스 같은 게 있는데 소금에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소스를 만들어서 드시고 싶다 그러면 새콤한 계열의 치미추리 소스나 이런 소스들 이용하시면 드라이징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취향 고기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의 고기가 숯불고기, 원불고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몸과 취향에 맞는 고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취향에 맞는 고기를 찾았으면 좋겠고 취향 고기 중에 하나를 제안 드리는 것이 파파스컷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파스컷의 다음 단계는요. 소고기와 토종 야채들이 함께 만드는 밀키트 올해의 목표고요. 그 다음부터는 토종민들을 이용한 고기 요리를 많이 생산하고 시민들이 많이 즐기는 것 그리고 이 키친 공간에서 그런 요리들을 많이 즐기면서 대중화시킬 수 있는 게 파파스컷의 최종 목표고요. 우리 로움의 최종 목표는 파파스컷 같은 로컬의 매장을 많이 만드는 게 목표인데요. 그 다음에는 춘천에 아주 많이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타겟으로 하는 매장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런 제품들을 체계적으로 가공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의 클러스터를 좀 만들려고 해요. 청년들이 클러스터에서 생활하면서 농촌에 좀 새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특기를 좀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로움의 최종 목표입니다.